과학의 신이라고 불리고 싶은 화학의 양준석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화학의 언어입니다. 자, 화학의 언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럼 화학이 언어냐? 이런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이름을 너무 잘 지었어요. 화학의 언어. 언어가 뭐죠, 여러분들?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내가 화학을 얘기하건 뭐 미국에서 얘기하건 저기 아프리카에서 얘기하건 기호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 기호는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라는 것이 이 강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의를 딱 듣고 나면요,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용어 정리가 쫙 되면서 야, 화학이란 용어들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래서 서로 이 용어만 잘 정리한다면 화학의 언어라는 이 제목을 정복할 수 있겠구나 하는 강의가 바로 이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의의 좀 목표를 보면서요,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요, 일단은 물질을 분류하는데 가장 많은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강의를 딱 듣고 나면 내 머릿속에서 물질이라는 단어와 그 물질을 칭하는 명칭들이 쫙 정리가 되면서 어떤 물질이건 분류가 가능하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생겨야지만이 이 강의를 잘 들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어쩌면요, 이 강의 딱 끝나고 났을 때 이런 느낌 들 거야. 아, 뭐라, 왜 누가 내 머리에다가 개념을 씌워놓은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용어 하나하나에 집착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일단은 물질의 분류가 나왔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질이라는 단어에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 물질을 어떠한 분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때 뭐 할 거냐? 원소라는 말, 화합물, 그 다음에 원자, 분자. 아무튼 화학에서는요, 이런 말 나오면 일단 기분이 나쁘기 시작해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원소하고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원자, 요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좀 그 용어 정리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걸 알아요. 그걸 아는데 실질적으로 원소하고 원자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왜곡되지만 잘 보세요. 원소는 어떠한 종류, 뭐 성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원소는 종류, 성분, 원자는요, 입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종류와 성분이 나와도 기분이 나빠요. 왜냐면 이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이게 바로 공부하는 데에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배웠는데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과목을 좀 얘기해서 그렇지만 뭐 생물이라든지 지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도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돌멩이가 돌멩이고 그 다음에 심장이 심장이잖아. 근데 화학은 원소, 원자. 아, 기분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각색해 볼게요. 원소는요, 어떤 종류를 셀 거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각색해 보고, 원자는요, 개수를 셀 거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각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원소는 종류를 셀 거고 원자는 개수를 셀 거다. 오케이? 이것도 마음에 안 들죠. 그럼 마지막에 신의 한 수 들어갑니다. 잘 보세요. 이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 감독님, 선생님,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PD님, 세 분이 있습니다. 이때 아주 아름다운 PD님은 여성분이에요. 그러면 원소가 뭐냐? 라고 얘기할 때 남성, 여성 이렇게 종류를 구분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원소입니다. 한 번 더. 남성, 여성 이렇게 종류를 구분 짓는 거 뭐라고요? 원소가 된다는 거야. 자, 원자는 뭐냐? 남자 둘, 여자 하나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오케이? 연습. H2O입니다. 물이죠. H2O. 한번 정리해 보세요. 원소는 뭐냐? 그러면 종류. 수소와 산소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근데 원자는 뭐냐? 수소 2개, 산소 1개. 이렇게. 수소 2개, 산소 1개. 넘버링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셀 수 있으면 원자다. 이런 식으로 하나를 몰고 가고, 나머지는 종류는 원자는 셀 수 있는 거고, 원소는 종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더 해볼게요. CO2, 이산화탄소. 원소가 뭐죠? 탄소와 산소. 됐죠? 근데 원자는요, 탄소 하나, 산소 2개. 이렇게 읽어주자고. 아직 뭐를 안 배웠으니까 몇 몰이다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읽어주자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용어 정리가 나왔을 때
사전적인 원자를 구성하는 이런 거는 당연히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내 머릿속에다가 어떻게 정리해 놓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이 강의의 목표가 바로 이런 고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물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재밌는 그림이 많이 나와요. 자, 고대와 중세에는 물질관이 어땠을까? 처음에 이제 탈레스라는 분이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엠페도클레스라는 선생님은 만물은 물, 불, 공기, 흙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얘기했어요. 수도. 여기서 공부를 잘 못하게 되는 원인을 한번 밝혀드릴게요. 탈레스,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엠페도클레스, 만물의 근원은 물, 불, 흙, 공기다.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이거를 탈레스, 아 그래, 뭐 물, 엠페도클레스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아, 우리가 지금 목표가 뭡니까? 원소, 화합물, 그쵸? 원자, 분자 이런 걸 나누는 게 목표인데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고 아 그랬구나, 고대 중세에는 이런 물질관이 있었구나, 끝. 오케이? 여기서 방심하지 말고요. 만약에 학교에서 선생님이 너무 강조하세요. 그러면 그건 약간 외워준다. 언제? 시험 전날에. 오케이? 나머지는 그냥 아 그런 거구나. 또 나와요. 보세요 한번. 아리스토텔레스, 물, 불, 공기, 흙은 서로 변환된다. 그러니까 바뀔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끝. 그 다음에 연금술사, 그래서 납으로 금 만든다 라고 하면서 화학을 발전시켰다. 이게 고대와 중세의 물질관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 외울 것도 없어요. 이해도 하지 마세요. 그냥 그런 거구나. 자, 넘어갑니다. 이렇게. 자, 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걸 보셔야죠. 자, 근대에 이르러서 1803년에 드디어 존 놀턴이라는 선생님께서 물질관을 얘기할 때 원자설을 얘기합니다. 아, 이게 중요한 승관이 되는 거예요. 돌턴은요, 화학자이자 그 다음에 물리학자이자 기상학자예요. 그래서 기체 관심이 많았던 선생님입니다. 자, 이분이요, 뭘 얘기했냐? 1803년,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에, 200여 년 전에 원자라는 걸 얘기하면서 과학은 획기적인, 또 화학은 획기적인 발전하게 되죠. 자, 이분의 원자설에 의해서 드디어 원자가 나오게 되고, 오늘날 우리는요, 물질이라는 것을 순물질과 혼합물로 나눕니다. 순물질과 혼합물, 뒤에 가면 자세히 나오지만 한번 쭉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순물질은 성질이 순수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성질이 순수하다. 자, 또 성질하니까 또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등등등이 한 가지가 있다, 이러시면 돼요. 성질이 순수하다. 이것도 이해 안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순물질은 성질이 한 종류이다, 한 가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혼합물은 여러 가지이다, 이렇게 공부하면 딱 기억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녹는 점, 끓는 점, 밀도 등이 일정하다. 이쪽은 녹는 점, 끓는 점이 뭐 다양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혼합물은요, 교재에는 안 나와 있지만 좀 쓰세요. 이거는요, 혼합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균일 혼합물, 하나는 불균일 혼합물입니다. 자, 이름부터 나오죠. 균일, 불균일. 뭡니까? 순물질들이 섞여 있는데 그 비율이 일정하면 균일, 일정하지 못하면 불균일 되겠습니다. 자, 그럼 퀴즈 드릴게요. 퀴즈.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료수 있잖아요. 뭐 사이다라든지 콜라 같은 거. 균일 혼합물일까요? 불균일 혼합물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갈아 먹는 뭐 있잖아요. 뭐 흔들어 먹는 뭐 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식혜 같은 거, 균일일까요? 불균일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이런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음료수를 먹을 때 흔들어 먹었다 라고 하면 이게 균일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흔들어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흔들어 먹어야 한다 라고 한다면 불균일, 이렇게도 좀 매치업을 시킬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해서 혼합물 중에서 순물질의 비율이 일정하게 돼 있으면 균일 혼합물, 그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면 불균일 혼합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학에서는요, 균일과 불균일까지는 잘 안 나오지만 학교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정리해 드렸고요. 교재에는 없습니다. 요거 두 개만 좀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순물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한 그런 물질인데, 중요한 건 순물질은 또 두 가지로 나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원소와 화합물로. 뭐로? 원소와 화합물로. 이때 원소 앞에다가 한 글자만 딱 쓰면요, 의미가 살아요. 뭐냐? 홑. 호자를 딱 쓰는 거예요. 뭐냐? 호돈소다 이거예요. 원소가 한 종류로만 되어 있다. 한 번 더. 원소가 한 종류로만 되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성분이 한 종류다. 한번 볼게요. H2, N2, O2. 오늘 자주 나올 겁니다, 이거. 자, 이렇게 봤을 때요, 원소가 한 종류죠. 원자는 두 개지만. 그래서 이거는 홑 원소가 되겠다. 만약에 HCl, 그쵸? HCl, 그럼 뭐예요? H하고 Cl이 있는 거죠. 수소와 염소가 있는 거죠. 이건 뭐냐? 원소가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 이상이 됐는데 성질이 순수하다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화합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자, 여러분들 쓰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를 외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이 말만 기억하세요. 뭐냐? 원소, 호돈소. 뭐라고? 호돈소. 호돈소는 뭐라고요? 종류가 한 종류. 종류가 한 종류. 근데 두 종류 이상이 모였는데 순수한 물질이다 라고 한다면, 이거 순물질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바로 화합물이 되겠다. 그렇죠?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모여서 성질이 하나로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들, 이렇게 뭔가 자기만의 룰로 만드는 거예요. 물론 과학에 크게 왜곡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머릿속에다 개념을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놔야지 나중에 문제가 나올 때 꺼내기가 쉬워요. 오케이? 그래서 요 강의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씩 풀어가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다 했어요. 이제 보겠습니다. 또 뭐가 있는지. 자, 그러면 물질의 분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소금물의 구성 원소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자, 소금물은요, 사실 소금과 물이 있는 거예요. 소금의 화학식은 NaCl이라고 할게요. 그럼 물은 H2O입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NaCl, AQ라고 하면 AQ가 수용액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NaCl과 HCl이 같이 있죠. 이들의 비율이 1대1로 있다. 몇 대 몇으로 있다. 뭐가 있다. 라고 얘기하거나 말거나 중요한 건 순물질과 순물질이 섞여 있으니 그것을 무엇이라 부른다? 믹스처, 혼합물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소금하고 물이 있다. 이 얘기예요. 자, 소금하고 물을 분리합니다. 분리했더니 물과 소금이 나오네요. 자, 물 화학식 써볼까요? H2O입니다. H2O. 소금 NaCl이에요. NaCl. 주목! 주목 잘 보세요. 원소가 몇 종류 있죠? 두 종류 있죠. 원소가 몇 종류 있죠? 두 종류 있죠. 그러면 HO, NaCl 이렇게 두 종류씩 있으니까 이들은 절대 무슨 말을 쓸 수 없다? 홑 원소 혹은 원소란 말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뭐가 써 있어요? 화합물. 오케이. 봤죠? 그러니까 용어 정리만 잘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H2O를 분해합니다. 분해했죠? 분해했더니 수소, 산소 뭐예요? 지금 종류 얘기하고 있죠? 수소, 산소, 나트륨, 염소 뭐예요? 원소. 앞에 한 글자 붙이면 호자를 살짝 갖다 붙이면 의미가 사는구나. 끝. 봤죠? 그러니까 공부는요, 글쎄요, 제가 좀 잔소리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 과학을요, 과학답게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공부했던 습관들 있잖아요. 일단 무조건 외워요. 저도 그랬어요. 사실은 아까 전에 존 돌턴 1803년 1803년은 중요한 게 아니야. 절대 안 중요합니다. 아유, 나도 내 생년월일도 잘 모르는데 왜 그걸 외워요. 중요한 건 좀 됐네 이 얘기예요. 하지만 돌턴이 근대의 물질관을 얘기할 때 원자설을 얘기했다, 이 정도는 중요하죠. 그런데 엄청나게 질문합니다. 뭔지 아세요? 선생님, 돌턴은요 무슨 법칙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학교 때는 누구는 무슨 법칙, 누구는 무슨 법칙, 과학자 이름과 법칙 외우고 그게 뭔지 외우고 그리고 그게 시험에 나오고 이러니까 어려웠던 거야. 이제부터는 과학자 이름은 양진성만 외우면 돼요. 제가 특별한 거 동그라미 친 거 빼놓고는. 그러니까 공부는 실리적으로, 과학은 과학답게 필요한 것에서 정확하게 공부하는 거, 용어 정리에 몰입하는 거, 이게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할게요. 잘 보세요. 소금, 물. 뭐예요? 소금하고 물. 그렇죠? 그럼 뭐예요? 소금, 물.
섞였네요. 뭐요? 혼합물. 맞죠? 그 다음에 분리했네요. 그래서 물을 다시 한번 봤더니 어떻게 됩니까? 수소하고 산소. 뭐요? 분해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아, 수소하고 산소가 원소구나.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에 소금 Na하고 Cl. 나트륨과 염소. 이거는 뭐예요? 원소구나. 헷갈리면 호자 하나 딱 붙여갖고 호돈소구나.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좀 알기 쉽게 제가 앞에 쭉 말씀드려놨는데 이때 원소가 나오지 않습니까? 원소를요, 교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성분. 자, 쓰겠습니다. 여기다가 기본 성분 요거 하나만 딱 써주세요. 기본 성분 딱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한번 N2, O2, N2, O2 보이시죠? N2, O2 우리가 원소로 얘기할 때 뭡니까? 종류가 되겠죠. 종류. 그 다음에 O2도 뭡니까? 종류라고 생각하면 종류는 뭐예요? 한 종류죠. 몇 종류? 한 종류. 종류가 한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동의어로 호자를 한번 살짝 붙이면서 호돈소 이렇게 제가 한번 써주는 거예요. 어떤 책에는 호돈소로 돼 있어요. 그래서 호돈소라고 써주면서 아, 호자가 뭐냐? 종류가 한 종류다. 자꾸 강조하죠. 이게 맥이에요. 이게 핵심이라고. 오케이.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합물 보이시죠? 화합물은요, 옆에다가 쓰세요. 여기다가 땡땡 해놓고요. 뭐냐면 이런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두 가지 이상의 원소. 오케이? 한 번 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반드시 충족이 돼야 되고, 또 뭐가 충족돼야 되느냐? 그 성질이 순수해야 된다. 순수는 뭐였어요? 일정하다. 녹는 점, 끓는 점이 일정하다. 이런 식으로요. 오케이? 그래서 순물질이다. 그러니까 순물질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원소와 화합물. 이런 식으로.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잘 나와 있죠? H2O. 원소가 수소와 산소로 돼 있죠. 원소가. 오케이? 이산화탄소. 그러면은 탄소와 산소로 돼 있죠. 탄소와 산소. 메테인. 탄소와 수소로 돼 있죠. 종류가. 그 다음에 암모니아. 질소와 수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글과 화학식을 병행하면서 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화학식 쓰는 방식은 나오겠지만 일단은 물이라든지 CO2, 메테인, 암모니아 요 네 가지 정도는 반드시 이 순간에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좀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키워드를 통해서, 키포인트를 통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공부하는 건 딱 두 가지죠. 뭐 중요한 내용 많이 나왔어요. 근데 딱 두 가지입니다. 보세요 한번. 원소 할 때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성분, 저는 여기에다가 핵심을 두고 싶어요. 기본적인 성분. 오케이? 화학적인 방법으로 분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순물질도 원소라고 한다. 한 가지 성분으로 이루어진 순물질도 라는 말에서 선생님은 아, 이거 아까 전에 호돈소 강조하신 게 이렇게 나오는구만. 오케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끝. 봤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화합물. 화합물은 뭐냐? 두 가지 이상의 원소. 나는 여기에다가 핵심을 두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일정한 비율로 결합하여 만들어진 순수한 물질. 이 두 가지는 다 뭐예요? 이 두 가지는 다 순물질. 이렇게요. 자, 주목하겠습니다. 우리 화학을 처음 하는 친구들 잘 들으세요. 물론 뭐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되게 쉬워요. 하지만 처음 하는 친구들 뭔가를 분류할 때 정확하게 갈림길이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좀 한글로 많이 써 있으니까 좀 어렵잖아요. 딱 한 방에 끝내드릴게요. 잘 보세요. 무조건 화학식을 씁니다. 무조건 화학식을 쓰시고요. 어떻게 하느냐? 자, H2, O2, H2O 딱 보시고 누가 화합물이죠?
누가 화합물이냐? 라고 얘기할 때는 화합물? 그래. 화학식이 2개네? 이렇게요. 됐죠? 2개 이상. 됐죠? 그 다음에 숫자는 있는데 숫자 보지 마시고요. 종류 보는 거니까 수소와 산소? 아, 그렇구나. 화학식이 한 종류구나. 이런 식으로. 그럼 뭐예요? 원소. 혹은 제가 주장하는 호돈소. 이렇게 말을 섞으면 되겠습니다. 책에는 아직도 다른 책에는 호돈소가 많이 나와요. 조심해서 용어를 잘 정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예제를 보면서 한번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예제가 뭐라고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와 다를 구성하는 입자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가와 다에서 원소와 화합물로 한번 구분해 봐라. 그림만 보고. 이 얘기예요. 간단하죠. 자, 원소는 뭐예요? 한 종류. 한 종류. 오케이. 이 2개가 원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섞여 있잖아요. 2개 이상이. 그렇죠? 이거는 화합물. 자, 섞여 있다는 표현보다는요. 둘이 이렇게 서로 만약에 HCl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요. 서로 결합되어 있죠. 그래서 2종류 이상이 만나서 하나가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원소와 화합물은 그림만 보고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원소는 가나 화합물은 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넘어갈게요. 이제 원자가 나오는데요. 원자는요, 정리한다면 원자는 뭐냐? 그럼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입자다라고 할게요. 입자. 입자는 이제 넘버링, 셀 수 있다는 얘기죠. 셀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원자를 얘기할 때, 철 원자 할 때는 이렇게 F2로 그냥 씁니다. 철. 한글로 철로 읽어요. 철. 그 다음에 O2. O2. 얘는요, 우리가 산소 분자가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산소 분자 안에 산소 원자가 몇 개 있느냐. 산소 원자가 2개 있어요. 라고 읽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H2O. 이건 뭐냐? 이거는 수소 원자가 몇 개 있느냐. 그러면은 2개 있어요. 산소 원자가 몇 개 있느냐. 산소 원자도 역시, 산소 원자는 1개 있어요. 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잠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로 와보세요. 자,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쓰죠. 자, EH2O 혹은 ECO2 이런 말 씁니다. 이 앞에 붙어있는 E가 뭐냐면요. 조금 이따 배우겠지만 바로 분자의 수예요. 분자의 수. 분자의 수. 그 다음에 이렇게 H2O는요. 뭡니까? 화합물이죠. 화합물. 화합물을 표시할 때 여기에 작은 첨자가 있죠. 2하고 여기 1은 안 보여요. 1을 써야 되는데 1은 관례상 안 써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소가 원자 형태로 원자로 2개가 있고요. 산소 원자는 몇 개 있다? 1개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EH2O. 그러면 앞에 있는 큰 E자는 뭐예요? H2O의 개수. 즉 물 분자의 개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H 옆에 있는 작은 E는 뭐냐? 아래 첨자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쓰면요. 노벨 화학상 받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 아래 첨자는 뭐냐? 수소 원자가 2개 있다. 이 말이고요. 일자는 안 보이지만 산소 원자가 1개 있다. 이런 식으로 읽어주는 거예요. 자, 연습. 똑같죠? ECO2. 뭡니까? 앞에 E가 뭐예요? CO2가 2분자 있다. CO2가 2분자 있다. 그 다음에 탄소는 탄소 원자는 1개, 산소 원자는 2개 이렇게 읽어주는 거고요. 한 번만 더. C6H12O6 정말 잘 나옵니다. 이거 이제 포도당이라고 불러주는 물질인데 주목. 앞에 뭐가 있어요? 보여요? 뭐가 있어요? 일자가 있잖아요. 일자가. 일자 보입니까? 일자는 안 써줍니다. 오케이? 그래서 C6H12O6가 몇 몰 있다? 1몰 있다. 그렇죠? 혹은 1개 있다. 이렇게 불러줘요. 나중에 이제 몰이 나오기 위해서 제가 갑자기 몰이라는 단어를 꺼냈어요. 화학에서는 개라는 말을 안 써요. 잘. 몰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아무튼 조금 이따 하겠지만 보세요. 앞에 일자가 있다. 그러면은 1개 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탄소 원자는 몇 개 있어요? 6개 있다.
수소 원자는 몇 개 있어요? 12개 있다. 산소 원자는 몇 개 있습니까? 6개 있다. 요거예요. 어렵지 않죠. 근데 만약에 앞에를 1몰개가 있다 라고 얘기한다면 탄소는 6몰개 있다. 수소는 12몰개 있다. 산소는 6몰개 있다 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거죠. 그냥 몇 개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몇 몰개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 방식일 뿐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나서 한 번만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자인데요. 여러분들 교재에 없는 내용 제가 한번 체크해 드렸어요. 여기 비금속, 공유결합, 독립적, 고유한 성질. 조금 분자 복잡하죠. 한 번 더. 비금속, 공유결합, 독립적, 고유한 성질. 이게 뭐냐? 분자라고 칭해지려면 공유결합이 되어 있는,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공유결합이 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이으시고요. 공유결합 하려면 물질이 비금속이 되면 좋습니다. 비금속. 그렇지? 비금속. 비금속. 그 다음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의 고유한 성질을 갖고 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한다? 분자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턱대고 분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자, 여기 잘 보세요. NaCl. NaCl. 아, 소금 분자구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위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금속이고 비금속일 뿐더러 여기가 이온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온 결합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자 얘기할 때는 공유 결합, 독립적으로 존재하면서 고유한 성질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우리가 산소라고 하잖아요. 산소. 그럼 무조건 분자예요. 알았죠? 산소. 아유, 스튜디오에 산소가 좋아. 무슨 말이에요? 분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분자가. 산소 원자는요, 이렇게 표시합니다. 산소 원자로. 산소만 나오면 그냥 분자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O2가 있고 O라고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산소 얘기 나오면 O2인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산소의 일반적인 성질 얘기할 때는 분자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분자의 성질.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수소라고 하면 뭐예요? H2 이렇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수소 원자라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H라고 얘기합니다. 요 부분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말 질문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산소, 수소. 산소 원자, 수소 원자.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목하시고 여러분들. 분자에는 여러한 종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나열한 건 뭐냐면 숫자가 있잖아요. 단원자는 그냥 원자가 한 개다 이 말이에요. 한 개. 개수가. 2원자, 3원자, 4원자, 고분자 뭘까요 지금? 원자의 개수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원자의 개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원자는 뭐냐라고 할 때는요. 헬륨, 네온, 알곤 이렇게 헬륨, 네온, 알곤 이렇게요. 18족 원소. 비활성 기체라고 해요. 지금 외워두세요. 비활성 기체. 기체인데요. 활성이 없어요. 그래서 비활성 기체 18족 원소들을 단원자 분자라고 한다. 이게 특이한 거죠. 우리가 분명히 공유결합을 하려면 누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단원자예요. 이들은 혼자 독립적으로 분자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특이합니다. 그런데 이원자부터는 느낌이 올 거예요. 보세요 한번. 수소 뭐예요? H2라고 하고 이때 2는 아래 첨자로 원자가 두 개가 모여서 분자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원자 분자. 그 다음에 O2, N2, F2, Cl2, Br2, I2. 오케이? 다른 건 제가 뭐 필기해라 이런 말 안 하는데요. 요건 쓰세요. 오케이? 요건 쓰세요. 그래서 H2, O2, N2, F2, Cl2, Br2, I2, 2. 그쵸? 그래서 보세요. 원자가 두 개 있네요. 그런데 HCl, HBr, HI,
HF 등등등 나오죠. 오케이? 이건 뭐냐? 역시 원자가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가 된 거예요. 원자가 두 개가 모여서 하나의 분자가 됐고, 원자 두 개가 모여서 하나 분자가 되죠. 원자 두 개 모여서 하나의 분자가 됩니다. 여기서 주목 잘 갑니다. 보세요 한번. H2, O2, N2, F2, Cl2, Br2, I2. 이들은 특징이 뭐예요? 똑같은 게 두 개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동종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동종 이원자 분자. 같은 종류의 이원자 분자입니다. 오케이? 얘는요, 다른 종류니까 이종 이원자 분자라고 합니다. 자, 요즘 책에는 이렇게까지 정리는 안 되고 있는데요. 가끔 여러분들 내신 시험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동종, 이종. 그래서 요 두 개만 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한번 길게 써줬고요. H2, O2, N2, F2, Cl2, Br2, I2. 자, 그런데 주목. 잠깐만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잠깐만, 잘 보세요. 지금까지 1번과 2번을 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외우시겠어요? 아마도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여기에 있는 하얀색을 무장창창창창 외우고 있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 선생님, 화학 너무 어려워요. 이거 다 어떻게 외웁니까? 안 외우는 거예요. 요 강의의 특징이 뭐예요? 이해할 것과 외울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뭐예요? 단원자 분자, 이원자 분자, 삼원자 분자, 사원자 분자, 고분자. 빨간색을 외워야죠. 빨간색을 외우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외워요? 이런 거는 까먹어도 괜찮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왜? 시험 전에 다시 한번 외워져요. 근데 지금부터 여기에다가 몰입하면 나중에 되면 내가 뭘 공부했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이런 종류 많이 썼다고 해서 내가 뭐 많이 알고 유창하고 그러니까 너한테 다 알아라. 이게 아니에요.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빨간색을 외우는 거고, 그래, 동종 한자 알잖아요. 같은 종류가 두 개 붙었네, 분자네. 오케이. 비금속이구나. 그쵸? 너도 다 비금속인데 다른 종류네? 그럼 이종이라고 해야지. 이거 말고도 훨씬 많겠죠.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끝났잖아요. 보세요 한번. 삼원자 분자는 뭐냐? 분자긴 분자인데 비금속의 공유결합에 독립적으로 고유한 성질이 있을 텐데 원자가 3개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O3 같은 거, 오존. 그죠? H2O, CO2. 왜 못해, 이렇게? 그죠? 이걸 왜 외웁니까? 요 관계를 외워야지. 4원자 분자, 뭐가 있어요? 암모니아, NH3. 아, 4개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원자 총합이 4개. 고분자, DNA 같은 거. 고분자는 분자량이 10,000 이상을 얘기합니다. 여기가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예요. 뭘 외워야 될지 몰라가지고 화학은 너무 어려워. 화학은 처음부터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공부하니까 힘든 거예요. 나 같으면 이렇게 단원자, 이원자, 삼원자, 사원자, 고분자. 아니 단원자가 1원자 아닙니까? 됐죠?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괜찮죠 여러분들? 나 양진석이야. 이게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로 어느 순간에도 요게 몇 개 기억이 안 나지만 걱정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보세요, 이제.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헬륨! 이것도 질문 많이 합니다. 선생님, 수소하고 E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H2가 헬륨이에요. 오케이? 단원자구나. 그 다음에 O2 분자, 물 분자, 암모니아 분자, DNA 고분자. 이렇게요. 딱. 구성, 물질, 헬륨. 그 다음에 산소는 O2지만 원자는 산소 원자가 2개 있는 거죠. 물은 산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2개. 그쵸?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3개. 그 다음에 DNA는 탄소, 산소, 인, 질소, 수소 등등등 쫙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 성분이라고 얘기하면 원소로 얘기해라라고 얘기한다면 헬륨, 산소, 그 다음에 산소, 수소, 질소, 수소, 탄소, 산소, 질소, 인, 수소 등등등. 이렇게요.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한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의 수
하나, 둘, 셋, 넷, 매우 많음. 이거 뭐예요? 숫자 세는 거잖아요. 쉽죠, 이제. 그 다음에 구성 원소는요, 제가 얘기했듯이 헬륨, 산소, 수소, 질소, 수소, 짠짠짠. 끝. 됐죠? 이제 다 갖고 와봐. 다 해줄 수 있죠. 오케이. 그거 봐요. 조금만 공부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름답죠. 누가 화학이 어렵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온 결합 물질은 뭐냐?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는 건데요.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시면서 금속과 비금속이 좀 헷갈리실 겁니다. 아직 못 외우신 분들 헷갈려요. 그러면 하나만 외우세요. 2개 외울까요? 자, 금속 뭐야? 나트륨 하나 외웠죠? 또 철, 이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됐죠? 오늘 이 시간은 2개만 외웁시다. 그 다음에 이온 결합 물질은 금속과 비금속이 만나서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래서 플러스가 달려있는 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양이온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달려있는 거 보이시죠? 이걸 음이온이라고 한다. 그러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났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이온 결합 물질은 반드시 분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고요. 또 특징이요, 이렇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표현 방식은 뭐라고 쓴다? N, A, C, L이라고 쓴다. 왜요? 이들이 계속 1대1로 쌓여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대1로 있어요 라고 이렇게 써준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거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부분은요, 제가 어떻게 강의할까 상당히 고민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 외워야 돼요? 자, 제가 찍어드리는 것만 외우세요. 일단 첫 번째, 수소 알아야죠. 헬륨 알아야죠. 그 다음에 탄소 알아야죠. 질소 알아야죠. 산소 알아야죠. 플로린 알아야겠죠. 그렇죠? 나트륨 좋아요. 그 다음에 다 양보하고 제가 염소 좋아요. 나머지는 제가 다 양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 이 정도. 그렇죠? 그리고 이 강의가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들 요 강의 끝나고 이제 문제풀이 나오잖아요. 문제풀이 하면서 계속 하나씩 외우는 거예요. 저도 처음부터 이거 다 어떻게 외웁니까? 근데 화학할 때는 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쓰잖아요. 뭐 H는 뭐냐? 그러면 수소 쓰고 틀리면 또 혼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화학이 어려운 거야. 그냥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요 정도만 외우자. 그리고 나서 생각날 때마다 LI가 리튬이구나. 어디서 봤는데? 내 핸드폰 배터리 뒤에 가면은 리튬 이온 배터리 써 있잖아요. 그거구나. 오케이? 죄송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예, 근데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써 있어요. 그거 딱 보시면 이건 거구나. B는 붕소. 그렇죠? 네온 사인, 마그네슘 정도, 알루미늄. 또 외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지 갑자기 내가 외워야지라고 하면 안 외워지는 게 화학입니다. 그러니까 공부의 방법을 잘 선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수소, 헬륨,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염소, 철은 제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외워주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화학식을 쓰는데 어떻게 쓸 거냐? 그 정도를 외웠다면요, 화학식은 정보예요. 정보가 들어가 있고, 어떤 정보가 있느냐? 원소의 종류라든지 원자의 수를 알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헬륨의 화학식 어떻게 쓸 거냐? 헬륨은 He라고 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수소의 화학식. 자, 수소예요. 그럼 뭐예요? H2입니다. H 아니에요. H2. 수소 원자는 H. 정확하게 구별하시고요. 물 분자의 화학식. 물 분자 뭐예요? H2O입니다. 오케이? 염화나트륨 화학식 NaCl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보이시죠? 이렇게 쭉 보면서 이산화탄소 CO2, 암모니아 NH3 이렇게 기억하는 게 좋고요. 분자 모형은 이렇게 돼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자, 메테인,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물, 질소, 헬륨 읽을 수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읽으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화학식을 쓸 수 있으면 요 강의는 만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광합성에 참여하는 물질을 화학의 언어로 나타내기. 자, 이산화탄소 CO2, 물 H2O, 포도당 C6H12O6, 산소 O2 할 때 제발 좀 부탁인데 이렇게 아래 첨자 좀 지켜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간혹 신문보다 보면 정말 CO2 이렇게 써 있는 게 많아요. 또 어떤 친구는 CO2를 내가 이렇게 썼더니 어떤 친구가 진짜 싫어해요. 선생님, 가로를 안 닫으신 것 같습니다 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CO2를 썼는데 가로를 안 닫았다? 이 친구는 정말 저랑 진짜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학생도 있어요. 처음이니까. 하지만 하나씩 겪다 보면 이 화학식이 되게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쓸 때 그런 기호가 다 약속이었구나. 그래서 제목이 화학의 언어였구나. 전 누가 지었는지 몰라도 이름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자, 광합성 할 때요. 저는 중학교 때 광합성 공부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이게 자판기 아니야? 하면서 여기다가 CO2 넣고 여기다가 H2O 넣으면 뭐 나온다? 포도당. 이거 외웁시다. 이름 지금 C6H12O6 그 다음에 O2 산소 나오죠?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름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 원소와 화합물을 구별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시면서 방금 포도당의 그 광합성 나올 때요. 원소가 뭐였죠? O2가 원소가 되겠죠. O2가 원소. 그렇죠? 화합물은 뭐냐? CO2가 있었고 H2O가 있고 C6H12O6가 화합물이 되겠습니다. 쫙 보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분자는 뭐냐? 라고 얘기하면 다 분자죠. 다 비금속들이니까. 자, 금속, 비금속은요, 지금 막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져요. 그러면 가장 빠르게, 조금 뭐 왜곡될 수는 있지만 가장 빠르게 내가 아는 금속이 지금 두 개밖에 없잖아요. 나트륨하고 철.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트륨, 철이 없고 탄소, 수소, 산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자, 지금 한번 여기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필기합시다. 탄소, 수소, 질소, 탄소, 수소, 질소, 산소는 비금속이다. 자, 아주 몇 개 안 되는 것만 외울게요. 비금속은 이거고 얘가 비금속이다.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지금 탄소, 수소, 산소, 질소는 비금속이다. 더 많은데 일단 이것만 외웁시다. 그러면 산소, 탄소, 산소, 수소, 산소, 탄소, 수소, 산소 다 뭐예요? 비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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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금속이죠. 다 뭐예요? 그러면 분자가 될 수 있겠구나.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산화탄소, 화합물, CO 원자, 탄소 원자 1개, 산소 원자 2개. 지겹죠? 이게 화학이에요. H2O 뭐예요? 화합물. 왜? 두 종류 이상 있잖아요. 그럼 너도 화합물 됐네요. 너는 뭐냐? 원소. 됐죠? 그 다음에 수소, 산소, 수소 원자 2개, 산소 원자 1개. 뭘?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너 좀 길지? 왜 이렇게 기니? 탄소, 수소, 산소 종류는 3개네요. 그쵸? 근데 탄소 원자 6개, 수소 원자 12개, 산소 원자 6개가 있다. 끝. 그렇잖아요? 그리고 원소, 산소, 산소 원자 2개. 그리고 너희들 몽땅 다 뭐예요? 분자. 이렇게만 말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공부가 좀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물질을 이루는 기본적인 입자, 개수 셀 수 있는 거 뭡니까? 원자가 되겠고요. 원자가 공유결합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입자이다. 그거는 분자가 되겠다. 제가 팁으로 비금속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화학식은 뭐냐? 원소 기호와 숫자를 사용하여 물질을 이루는 원소의 종류와 원자의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를 그냥 줄여서 뭐예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 누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를 하나 풀면서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2번. 자, 포도당 분자 1개는 탄소 원자 6개와 수소 원자 12개와 산소 원자 6개가 결합되어 생성된다. 포도당을 화학식으로 표현하시오. 뭐냐면 탄소 원자, 수소 원자 이렇게 산소 원자 써주시고요. 몇 개? 6개. 그 다음에 몇 개? 12개. 그 다음에 몇 개? 6개.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근데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게
당 나오는 순간 C6H12O6가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그게 공부하는 자세예요. 다시 한번 포도당 C6H12O6.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예제 3번 보겠습니다. 광합성에 참여하는 물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동그라미, 옳지 않은 걸 X표를 하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1번 물은 이원자 분자이다. 이거 지금 우리 보고 초등학교 안 나왔냐 이 얘기잖아요. 수소가 2개 있고 산소가 1개 있으니까 뭐예요? 3원자 분자죠. 그쵸? X. 그 다음에 2번 산소는 원소이다. 원자인데? 분자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 앞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호자를 하나 딱 붙이세요. 순물질 할 때. 산소는 호돈소이다. 빙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원소가 배울 때는 아는데 한참 지나면 이게 뭐지? 이런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호자를 집어넣으면서 자꾸자꾸 기억해보자. 이게 저의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산화탄소는 화합물이다. 화합물이 뭐냐 이거예요. 화합물. 또 까먹었어요. 화합물 뭐예요? 원소가 2종류 이상 있는 거. 그렇죠? 하나, 둘, 2종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빙고. 원소예요. 원자가 아니고. 자, 포도당 C6H12O6는 3가지 원소로 3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 이루어진 물질이다. 빙고. 그래서 XOOX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공부는요 어떻게 해야 잘하는가에 대해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옛말에도 공부는 뭐 왕도가 없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왕도는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이 강의를 듣고 나서 정말로 딱 3가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원소냐, 그쵸? 원자냐, 이 정도 개념은 당연히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물질을 공부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순물질이냐, 그 다음에 혼합물이냐 이렇게요. 순물질이냐 혼합물이냐. 순물질은 다시 원소냐 화합물이냐. 이 갈래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요거. 그쵸? 여기를 외우는 거예요. 딴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여기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용어 정리가 딱딱 들어가는 거죠. 아까 전에 뭐 흔들어 먹네, 흔들어 먹지 않네 이런 얘기들. 그쵸? 그 다음에 원소, 원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보세요. 또 분자라고 할 때 독립적으로, 기억나시죠? 고유한 성질, 공유결합 이런 말 쓰면서 금속과 비금속까지 기억하면서 공부를 하셔야겠죠. 지금 제가 일부러 금속 얘기는 안 했어요. 다음 시간에 주기율표를 보여주고 금속, 비금속을 얘기할 겁니다. 문제 풀기 전에. 아무튼 내가 이게 잘 안 되네? 나는 왜 구별이 잘 안 되지? 라고 한다면 아직 뭐가 안 된 거예요? 암기가 잘 안 된 거예요. 어떤 암기?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정확한 암기가 안 돼요. 그거 제가 한 방에 해결해 드릴게요. 언제? 다음 시간에. 오케이? 자, 이번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요, 문제풀이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